사람들이 자전거 타든지 수영을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운동을 할 때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하울리드에 관여해요. 이 움직임 전체가 지금 여기서 명령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발가락, 다리, 몸통, 입술이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손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네, 1925년 미국의 한 생물학 교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했고, 이에 항의하듯 미국 시민 자유연맹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칠 교사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재판 결과는 유죄, 그 생물학 교사에게는 $100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사안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벌금이었는데요. 이에 원고 측과 그리고 피고 측의 방청객들 모두 환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재판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참 오래된 진화론 논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화론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됐죠.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거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란 정의 자체가 엄밀히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화의 정의는 뭐냐면 생명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진화라 그래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종도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생명종은 진화할 수밖에 없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명활동이니까.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진화라는 것은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진화라 해요. 환경에 적응 못하면 모든 종은 사라질 뿐인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에너지를 섭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족을 번식하는 파트너를 외부 환경에서 찾아내잖아요. 근데 외부 환경하고 단절돼 버리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생명종도 정의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화를 거시적으로 한 동물종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기는 수천 년, 수만 년 걸릴 수 있는데, 세포 레벨에서 보면 그거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도루족감, 사스 바이러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런 그 박테리아가 면역력을 획득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체 면역력을 가졌다, 새로운 변종이 생겼다는 말을 듣잖아요. 박테리아 레벨에서는 변종 생기는 게 몇 달 상관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는. 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그럼 사실이 아닐까요? 예.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대략 초등학생들이 가질 만한 그런 스타일의 의문이죠. 그럴 일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르게 질문하시는 게 돼요. 뭐냐면 원숭이가 앞으로 진화를 해서 인간 비슷하게 될 거냐라는 질문은 원숭이가 생존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열대 밀림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고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열대 밀림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원숭이가 어디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어느 다른 종으로 진화해 갈 건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바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바로 진화고, 어떤 종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생태계 전체하고 링크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별 동물한테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답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지,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상호작용 속에서 한 독립된 생명종이 다음 어떤 식으로 환경에 적응할 건가가 관건이죠.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선 환경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창고기로부터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든 생명체가 이제 동물로 진화하기 전, 분화하기 전 시초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 살펴보게 되나요? 예, 그 하행 운동로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은 상행 감각,
하행, 운동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왜 그걸 상행, 하행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지 동물에서 우리 영장류로 오면서 직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립을 하면서 브레인이 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감각은 감각, 시각, 청각, 체감각이 다 대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행노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 출력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동 출력 나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손이죠. 발하고 손이지 않습니까? 발가락, 손가락의 사지 말단으로 그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명령이 늘어오는 거죠. 어디서? 이 위에 있는 대뇌에서 늘어오기 때문에 하행 운동노락을 하고 감각은 시각, 청각, 체감각이 다 모여서 주로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오죠. 올라와서 대뇌에 가기 때문에 상행 감각노라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행 운동노. 그 하행 운동노는 항상 그 종착점이 척수가 되는 거죠. 출발점은 대뇌 피질이 되고. 그래서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운동이 피질 척수로. 그 피질 척수로가 우리 주로 그 사지 말단, 손가락, 발가락 움직임을 주로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마치 말씀을 듣다 보니 신체 지도를 펼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우리의 신체 지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운동신경이 뇌에서 각 기관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밑에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척추 약간 했고 위로 올라가면서 브레인 스템, 따라서 브레인 스템, 뇌관입니다. 뇌관은 뭘로 돼 있죠? 따라서 연수, 교내, 중내. 요걸 뇌관 브레인 스템이라 그래요. 오늘 4시간은 브레인 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브레인 스템을 보는 그림. 미리 말씀드린 브레인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브레인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 쉽지 않아요. 해보면. 자, 브레인 단면 그림인데 일단 제대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셋 정도 가서 딱 스탑해야 돼요. 더 이상 그랬다면 이건 나중에 해보세요. 더 이상 그랬다면 나중에 대칭이 안 맞아갖고 노상 에러가 생겨요. 찌뿌둥해요. 그래서 더 나가지 말고 요 정도 하고 스탑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쭉 오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들어가서 인슐라, 따라서 인슐라. 자, 단면에 내성 구조를 들어갑니다. 인슐라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쪽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척두엽 쪽입니다. 여기서부터 해마까지 있는 척두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딱 33. 자, 그림 그릴 때 웬만하면 이렇게 모식들 그릴 때 33을 맞추세요. 3번. 2번 할 때는 조금 어색해요. 너무 벙벙해져요. 4번 하면 너무 복잡해요. 해보면 딱 어떤 그림인지 곡선이 3번에서 다 이렇게 스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 지금도 자, 따라서 하나, 둘, 셋. 예, 항상 그릴 때 그렇게 써보세요. 이것도 지금 3개 끝난다고요. 보시면. 하나 했죠. 자, 이 척도쪽 두 번째는 상당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둘. 자, 세 번째 처리 잘해줘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대뇌각, 따라서 대뇌각. 예, 대뇌각 있는 그 영역을 그리는 거예요. 대뇌각 있는 영역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요쯤 해갖고 사실 이쪽이 척도에 해마가 있는 쪽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쯤 들어가서 안으로 약간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요쯤 들어가갖고 다시 요 곡선을 따라서 그대로 해안 곡선을 따라서 그대로 나온다. 요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손해를 그리는 거예요. 손해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손해 단면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자, 미리 손해 단면은 맥시멈 해도 이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맥시멈 요 선 안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두께는 이거의 한 반 정도 이렇게 차지해 줘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손에는 옆이 있는 모습도 조금 다릅니다. 하나, 여기도 33이요. 둘. 자, 세 번째는 쭉 해갖고 좀 토톰하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둘. 자,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요게 손의 타래입니다. 따라서 손의 타래. 손의 타래. 네, 손의 타래 있는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손의 타래 약간 밑으로 더 나와줘도 돼요. 네, 밑으로 조금 나와줘갖고, 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해서, 자, 밑으로 연수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연수 쪽으로. 연수 쪽으로 쭉 내려가다 좀 가다가 조금 줄어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지고, 그 다음 이 하나를 살짝 반 정도나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 요것도 둘, 자, 요 정도 늘어오고, 이것도 너무 늘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쯤에서 스탑을 하고, 외척 내실에 해당되는 걸 모식도로 그려주는데, 이렇게 해줘요. 자, 이쯤 하고, 자, 요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쪽 맞죠? 그 다음에 척도, 인슐라 구조로 갑니다. 자, 들어가는 거예요. 인슐라 구조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갖고 척도 옆쪽 그려줍니다. 자, 하나, 둘, 이게 숫자나요? 셋, 이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셋.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는 거 처리해 주는 거 그냥 일단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대칭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대칭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 손해를 그려주는 거 하나, 둘, 자, 손해 세 번째 옆 크게 셋, 넷, 하고, 자, 마지막 손에 타래를 그려주고, 다시 연수 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브레인, 자, 요 안에 이제 구조를 그릴게요. 자, 그립니다. 안에 구조. 자, 이게 간단찮아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뭘 했냐면 내실 시스템을 그려볼게요. 내실 시스템 내가 요 가이드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렸던 거예요. 실제로 내실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합니다. 자, 내실 시스템을. 자, 따라서 외척 내실. 자, 여기 외척 내실이요. 네. 자, 근데 외척 내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어떻게 내려오냐면 정 가운데로. 요 내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실의 위치가 내실에서 쭉 내려옵니다. 잘 보세요. 쭉 가서 곧장 뭐가 있냐면 제3내실이 있어요. 딱 제3내실. 자, 그 다음에 자, 쭉 내려와갖고 가운데를 관통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하는데 구멍을 가급적 간을 그린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뭐죠? 중내. 그죠? 예, 중내에 있는 세레브랄 아쿠닥터, 중내 수도관, 중내 수도관. 예,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근데 이거 아주 좁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대로 손해로 들어와서 손해에서 연수쯤으로 갈 때 이쯤에서 제4내실을 그려줘야 돼요. 자, 이쯤에서 제4내실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제4내실. 자, 제4내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가죠? 센트럴 커넬을 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뭐가 들어가냐 하면 베살 강갈리아. 따라서 베살 강갈리아. 대뇌 기저액. 네, 대뇌 기저액을 그려주셔야 돼요. 어디냐 하면 베살 강갈리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대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살라머스가, 그 유명한 살라머스가 이렇게 있어요. 제3내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야. 살라머스가. 네, 그래서 양쪽에 그렇게 그려주세요. 살라머스하고 시상이죠. 살라머스하고 이쪽에 샌드위치 형태로 되어 있는 렌즈핵하고 이거 뭐냐면 포토만하고 창백핵. 자, 따라서 대뇌 기저핵. 네, 대뇌 기저핵.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해주는 게 브레인 모습을 그렇게 갖추는 쪽으로 가는 데는 대뇌 피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대뇌 피지는 그냥 그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2m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아, 이게 이제 브레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요쪽은 조금 얇게. 어쨌든 요렇게 피지를 이렇게. 이쪽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자, 이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자, 척두역. 자, 해마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요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정 따라 그려주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 됐어요. 대뇌 피질 2mm. 자, 이쪽엔 대뇌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 좋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손에도 피질이 있어요. 당연히 손의 피질도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까지만. 예, 손의 피질을 오케이. 손의 피질은 주로 무슨 세포가 있죠? 가장 중요한 세포? 푸킨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1,500만 개 있어요. 근데 500개에서 3만 개로 500개 한 덩어리가 된 3만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이제 손이에요. 자, 이게 대뇌 피질이고. 자, 어텐션 주목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대뇌 기저핵. 자, 이게 지금 요렇게 했던 요게 따라서 대뇌. 세레브랄 코텍스. 대뇌 피질 밑에 있는 핵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뇌 기저핵이라고 그래요. 대뇌 기저핵. 이걸 다른 말로 서브코티칼이라고 그래요. 서브코티칼. 코티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델만 책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서브코티칼 굉장히 중요하다. 서브코티칼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대뇌 기저핵, 손해, 그 다음에 살라머스 이런 것들이 서브코티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잘랐는데 요 피질이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잘라갖고 요 앞쪽 운동 영역이요. 따라서 1차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예, 운동 호모쿨러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 입술이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손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명령 내려오는 게 명령을 누가 전달하죠? 신경세포 이 축삭이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 축삭을 지금부터 그립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호문클루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쯤 가면 뭐가 있냐면 발가락 뭐 이렇게 있어요. 발가락 어떻게 따라서 발가락, 다리, 몸통, 허리 몸통.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 어깨. 따라서 어깨부터입니다. 어깨, 팔, 손가락. 손가락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손가락 면적이 이 하나 면적이 몸통 이 면적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호문클루스에서. 그 따라서요. 여기서부터 약지. 그
그 다음에 소지. 예,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검지. 엄지.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 다음 뭐죠? 목. 그 다음 뭐죠? 아래턱.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혀 근육. 예,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골격기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 부위가 17개 정도 부위가 발가락에서부터, 발가락. 아랫다리, 윗다리, 그 다음에 히프. 그 힙하고 몸통은 거의 없어요. 별로 신경이 약해요. 그래서 이 전체 허리 몸통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깨, 팔, 그 다음에 약지, 소지, 중지, 검지, 엄지. 이거 하나하나가 이 허리 몸통만 해요. 그만큼 이 운동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목. 이쪽은 복잡해요, 또. 목은 따라서요, 후두, 인두. 네, 그거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혀 운동. 네, 요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따라서 운동 호문클러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 다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임 전체가 지금 여기서 명령이 오는 거예요. 그 선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다 보세요. 자, 그립시다. 다 설명했어요. 여기서부터 따라서 발가락, 다리, 몸통.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 몽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어디서 오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살라머스하고 소위 말해서 창백핵 요 사이로, 대뇌 기재핵 사이로 통과해요. 요 통과는 요쪽에 있는 구조가 뭐죠? 인터널 캡슐이에요. 다시 인터널 캡슐. 다발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발을 이렇게 묶는 캡슐처럼 돼 있어요. 캡슐. 관 케이블처럼. 그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관 케이블처럼. 인터널 캡슐로 내려와요. 자,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렇게 다 모아져요. 다발이 모아지면 자, 어떻게 내려가 보세요. 자, 요렇게 가 쪽으로 붙어야 돼요. 가 쪽으로 그냥 내려와요. 가 쪽으로 내려오다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연수구조에서 크로스해요. 요렇게. 엄청난 다발입니다. 엄청난 다발. 예. 100만 개가 넘어요. 피질 척수로 이 다발 하나만 100만 개 다발이 넘는 거예요. 그런 오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당연히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여갖고 이제 이렇게 다발을 구성하고 이 다발이 이렇게 같이 대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잘 보세요. 여기서 연수 메둘라 오블랑가타. 따라서 메둘라 오블랑가타. 연수의 팽대부가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피라밋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피라밋 구조. 그게 뭐냐면 이 피질 척수로가 내려오면서 교차하기 때문에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구조적으로 두껍게 나와요. 여기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교차를 하고, 교차하고 나서 또 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잘 그리세요. 바깥으로,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깥으로 이렇게 가고, 자, 놀랍게도 한 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교차하지 않고 동쪽으로 와요. 요거 두 개 그려주세요. 요렇게. 네. 대략 80%는 교차해가고, 한 20% 혹은 10%, 한 10% 정도는 교차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교차하지 않고 가는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 피질 척수로, 따라서 안타리오. 네, 전 피질 척수로. 네, 교차하고 가는 거는 외척 피질 척수로가 되는 거야. 자, 이래 갖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한 40cm, 이거 길이에 한 3배 정도 밑으로 내려가요, 척수가. 다 몽골이고, 이쯤에서 끊고 척수를 그려볼게요. 이게 척수 코드로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척수. 자, 그립니다. 요 중앙선을 그대로 따라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요거 조금 크게, 일부러 좀 크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하고 폭이 같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것도 하시고. 됐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가 연결해 보세요. 이 선들이, 자, 어디로 가느냐? 자, 요 안구조를 그려줘야 돼요. 요 안구조가 나비 모양으로 된 척수에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는 안구조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척수 중심관이요. 놀랍죠? 자, 보세요. 요 구멍이, 주목하세요. 요 구멍이 올라가면 지금 요 선입니다. 여기 구멍이에요, 요게. 척수 중심관. 제4내실. 제3내실. 외척내실. 그럼 제2내실은 어디 갔어요?
내청 내실 두 개. 예, 내청 내실이 두 개예요. 그래서 따라서 제1 내실, 제2 내실, 제3 내실, 제4 내실, 척수 중심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브레인에.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내 척수액이 계속 서큘레이션을 해요. 지금 척수 중심이 이렇게 왔어요. 이 거대한 이 관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운동 움직이는 이 파이버들이 신경선이 어디로 가는 거 보세요? 일로 가, 일로. 바로 이 영역으로 가, 이 영역으로. 그럼 이쪽도 반대쪽 요 영역으로 가, 요 영역. 요 영역으로 들어가, 요 영역으로. 이게 바로 피질 척수로. 피질 척수로. 이걸 외척 피질 척수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동척으로 가는 거 어디 가나 보세요. 동척으로 가는 거. 동척으로 가는 건 놀랍게도 어디 가느냐 하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요 앞에 가요, 요 앞에. 요로 가요. 요 동척으로 가는 거, 요로 가요, 요거. 따라서 전척 피질 척수로.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10%, 요건 90%, 뭐 그렇게 적었어요, 대략. 네. 그래서 우리가 반신마부가 되면 반대쪽 못 움직거리잖아요. 이쪽 뇌가, 오른쪽 뇌가 잘못되면 왼쪽을 수족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90%가 이게 대각으로 가요. 근데 대각으로 교차하는 부위가 따라서 연수, 피라미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면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단면을 봐셔야 되느냐면 요 단면. 요 그림 해상에 이렇게 적었어요. 요 단면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요 부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요 부위를 또 그리셔야 돼요. 단면을 그려야 돼요. 요 부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쯤에 중간쯤에 요 부위를 하나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단면 하나 그려줘야 돼요.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쯤에 해마쯤에 살라머스 통과하는 단면도. 그 다음에 이쪽에 시상하부 단면도. 살라머스 따라서 시상하부. 살라머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고 대뇌 변연계 단면도. 네. 그러면 한 7개 단면도가 나와요. 그 단면도 그릴 수 있으면 브레인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요 단면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확히 요렇게 짜는 단면도. 이 단면도는 하나면 돼요. 이렇게 짜는 단면. 이 단면도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면요. 이쪽 내관, 뒤쪽에서 본 내관에서 전체 그림하고 앞쪽에서 본 내관 전체 그림. 그럼 10개의 그림이 돼요. 그럼 다 끝나요. 브레인, 다른 걸 모르도 브레인 해부학은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오케이.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크로스하는 피라미드 쪽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피라미드 쪽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오케이. 자, 요거. 자, 단면 그림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기준 마크를 그려줘야 돼요. 기준 마크가 요것만 그려주면 돼요. 요거만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점선을 그려주세요. 점선, 수직선, 빠른 수직선을, 자, 요까지를 합시다. 이렇게 그리면 됐어요. 준비하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대칭 법칙 써갖고 3 써주면 돼요. 여기서 3번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자, 세 번째는 크게 해갖고, 이까지 내려와서, 이까지 오면서 약간 요렇게 된다는 느낌 가지면서 여기서 다시 요렇게 처리해 주세요. 돼요. 요렇게. 그럼 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대칭으로 그냥 카피해 주면 돼요. 그대로. 자, 이것도 그 쉽지 않아요. 연습만 해야 돼요. 요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안에 집어였는데, 요거다가 방법이 뭐냐면, 요 반, 원을 하나 그리는데, 요 반 안에 들어가기도 원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진짜 대단한 지식이에요, 이거는. 자, 대칭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요 안에 걸 지워버려도 돼요. 아니, 이렇게 하고, 요다가 중심간이 요렇게 붙어요. 요 중심간이 붙고, 자, 지금 이제 이쪽에 핵이 들어가요. 자, 빨리 합니다. 핵이 들어가는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까맣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 세 번째 핵, 됐죠. 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솔리터리 트랙, 솔리터리 트랙. 네, 솔리터리 누클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도잘, 모타, 누클레우스 오브 베이가스. 예. 베이가스의 모타, 등쪽 모타 핵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항상 나오는 거. 하이퍼글라스알. 하이퍼글라스알이요, 이 핵이. 그래서, 자, 요거 그냥 적어줄게요. 요게 하이퍼글라스알, 넘버 12. 요게 뭐냐 하면, 베이갈 모타입니다. 모타. 베이갈 모타. 요게 솔리터리예요, 솔리터리. 요게 솔리터리예요. 자, 주목하세요. 요렇게 그려놓고, 근데 요걸 왜 안에 까만 점을 찍어놨냐면, 요게 까만 점이 솔리터리 누클레우스고, 바깥에 하얀 기둥이 뭐냐 하면, 솔리터리 트랙이요. 저 트랙하고 누클레우스 어떻게 달라요? 지금 멍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까 첫 시간에 이 10개 용어, 그거만 하면 누르사서 끝난다 했던 그 10개 용어 못해서 그런 거예요. 트랙은 섬유다발이고, 누클레우스는 신경핵들이고, 달라요. 그래서 까맣게 핵은 신경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립노 핵이라 그래요. 따라서 고립노 핵. 이게 한자입니다. 고립이라는 거는 외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립노라는 건 뭐죠? 노는 트랙이에요, 트랙. 길이랑 길로 tas어요. 근데 고립노 핵이라 그랬잖아요. 핵은 뭐죠? 누클레우스예요. 그래서 까만 점은 누클레우스고, 둘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원기둥은 뭐죠? 트랙이에요, 트랙. 예, 고립노. 그래서 내가 솔리터리만 적을게요. 예, 됐죠? 그만큼 중요해요. 요거는 뭐죠? 센트럴 카넬이요. 중심관이요. 뭐죠? 지금 어디죠, 이게? 연수요. 연수 교차 부분이에요. 오발랑 같아요. 연수 팽대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이쪽에 큰 핵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잘 그리세요, 지금부터. 핵이 아니고,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해갖고, 요거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기가 막혀.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게 뭐겠어요? 안쪽에 있는 거. 그라살리스. 얇은 핵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그리느냐 하면, 자, 이제 입이 빡빡 거리는 사람 있다. 입이 막 전부 다 쫙쫙 벌어져야 돼요. 아, 세상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공부해본 사람들이요. 네. 자, 따라서요. 얇은 핵, 세기 핵. 자, 엄밀히 말하면 까만 부분이 핵이고, 하얀 부분이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따서 얇은 다발, 얇은 핵, 세기 다발, 세기 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얇은 핵은 어디서 오죠? 발에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기는 어디서? 팔에서 오잖아요. 간데 손가락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그럼 여 밑에서부터 가운데 모든 누르 사이에서 기본이 뭐냐 하면,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내측이요. 이게 외측이요. 어느 게 내측이요. 이게 내 안쪽이잖아요. 따라서 안쪽은 오래된 거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야.
안쪽에 있는 핵들은 오래된 핵들이요. 그러면 팔이 오래됐을까요? 다리가 오래됐을까요? 이게 더 오래됐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가 더 오래된 것들이요. 그래서, 자, 따라서 다리, 팔. 그래서 이거 다리, 팔에서 올라오는 운동이요, 감각이요? 그렇지, 잘하네. 자, 감각인데, 그럼 무슨 감각이요?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 감각이 바로 뭐냐 하면, 따라서 촉각, 온도, 통각, 이거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촉각, 온도, 통각. 우리가 동물로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냐 물으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꼽으면 온도예요, 온도. 그렇잖아. 여름에 더워 못 살잖아. 겨울에 추워 못 살잖아. 우리 일상 삶에서 가장 자기의 전체적 무드를 뭐가 결정해요? 온도예요, 온도. 지금 내 땀 나잖아. 이게 다 온도예요, 온도. 왜 땀나? 이 복잡한 체온을 정상에 맞추기 위해서 다 가장 중요한 온도예요. 그 다음 촉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촉각이. 그 다음에 통각, 아픔, 통증. 이게 핵심이요. 그리고 여러분 감각이라니까 뭐 단맛, 선맛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걸 뭐라 단맛, 선맛, 보인다, 들린다 뭐라 하냐면 스페셜이야, 특수감각. 자, 따라서 특수감각에 속지 말자. 본질을 보는데 자꾸 그게 가려요. 우리가 보통 이 생물학으로서 감각을 말할 때 전체로 봤을 때 감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냐? 따라서 온도 감각, 통증, 그 다음에 촉각,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척추에서 하는 거. 그걸 뭐라면 일반 감각이다. 일반 감각. 제너럴 센소리. 센소리는 제너럴 센소리와 스페셜 센소리 나눠요. 스페셜 센소리가 그 후에 진화되어 와갖고 인간에 와서 강의만 했잖아요. 눈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나온 게 시각, 청각,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이걸 뭐냐면 특수 감각이에요. 미각. 이걸 특수 감각이라고 그래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척추가 다루는 감각은 자, 됐죠? 오케이. 그럼 자, 이게 무슨 감각? 온도, 통증, 촉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드디어 이게 너무 재밌어. 안 재밌나요? 자, 요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거는 약속이요. 까맣게 그린 거는 핵이고 그냥 하얀 테두리는 다발이요. 신경섬유 다발. 이게 무슨 신경섬유 다발이겠어요? 이게 지금 척수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런데도 척수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게 뭐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내가 그랬을 때 척수 단면 그림에서 이쪽에 두 개 그랬잖아요. 뭐죠? 고유감각이에요. 기가 막히죠. 무슨 감각? 저게? 제 이름이 저기 뭐죠? 스피노 셀레브랄 패스웨이. 따라서 스피노 셀레브랄 패스웨이. 네. 이걸 척수 소뇌로라 그래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후 척수 소뇌로. 그걸 다른 말로 이쪽에 등 쪽에 도자리라 붙이면 돼요. 다른 책엔 도자리를 많이 써요. 따라서 도잘 스피노 셀레브랄 패스웨이. 따라서 등 쪽 척수 소뇌로. 소뇌로 가는 거는 일단 고유한 거를 보면 돼요. 척수에서 소뇌로 갈 경우에. 척수에서 소뇌로 갈 경우입니다. 시각에서 소뇌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건 당연히 시각을 처리하는 거예요. 손에서 시각도 들어갑니다. 청각도 들어가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도민한테 들어가는 거는 뭐다? 척수에서 올라오는 고유감각이요. 자, 오케이, 질문. 고유감각은 뭘로 돼 있어? 고유감각은? 머슬 스핀들. 뭐? 머슬 스핀들.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위치감각. 또 관절 움직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해하라는 구체적으로 딱 두 개. 따라서 IA 세포, IB 세포, 그거 이야기 더 빨라요. 자, IA 신경 세포, IA 감각 세포, 다 같습니다. IA 감각, IA 감각 어디 있죠? 건방추에 있잖아요. 건방추에는 뭘 전달해 주죠? 감각이니까 뭐죠? 근육의 길이의 변화량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 이 정보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IB는 어디서 오죠? 골지 텐들이잖아요. 골지 텐들 도대체 뭐겠어요? 근긴장도요. 근긴장도요. 길이는 안 바뀌어요. 근긴장도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고유한 게 핵심이요. 근육 길이의 변화. 그게 바로 골지 머슬 서미터에서 나오는 근방추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골지 텐텐에서 나오는 거는 뭐죠? 근육의 긴장 정도입니다. 그 두 가지가 고유감각이요. 그게 다 어디로 간다? 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가는 그게 얼마나 어전하고 중요한 정보냐면 내가 강조하잖아요. 우리 브레인에서 신경 축삭이 가장 굵은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후척수 소뇌에서 가는 소뇌로 가는 거.
클라크 기둥이 있는 소프트웨어. 그게 뭘 전달하죠? 바로 그게 고유감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고유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은 가장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이해해야만이 그 정보를 인출하기 위해서 늘어오는 파이브가 뭐냐 하면 오늘 강의 후반부에 할게요. 놀라워요. 그게 우리 브레인에서 축삭 아마 다발 중에 무지하게 많아요. 2천만 축삭 다발이 늘어와요. 폰스 구조를 통해서. 그게 그래서 폰스가 저 내규가 인간에서 툭 튀어나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려줄게요. 그 왜 튀어나오냐면 밑으로 놓는 섬유 다발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섬유 다발이 뭘 하는데 손에 저장된 바로 고유감각 정보를 인출해가는 그 섬유들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요거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하나. 이거는 뭐냐 하면 배 쪽, 벤트랄 척수소내 두 가지 있어요. 전척 척수소내로, 후척 척수소내로 하기도 하고 배 쪽, 등 쪽 써도 같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척수 인터뉴런의 활성도. 자, 여기서 피라밋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피라밋노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피라밋노예요. 이렇게 오는 게. 이 피라밋노가 여기서 교차하잖아요. 교차하는 양상을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거다 이렇게. 노 다발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 그림 진짜 기가 막혀요. 이 그림은 이렇게 된 그림은 내가 그 많은 자료 중에서 딱 한 권 책에서 봤어요. 아틀라스에 나와요. 교과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쪽에서 피라밋노가 교차를 하는데 섬유 다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라밋 데크세이션, 피라밋 교차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조금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섬유 다발이 양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교차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게 나중에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나 하면 요거에 또 한 신경핵이 있어요. 신경노가 있고 신경핵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척수 3차 신경. 따라서 척수 3차 신경. 척수 3차 신경. 자, 이제 막 헷갈린다. 자, 3차 신경이 따라서 3차 신경이 엄청나게 길게 있어요. 자, 맨 밑에 척수에서부터 올라오는 3차 신경이 뭐죠? 따라서 척수 3차 신경. 척수 3차 신경. 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교내 3차 신경. 교내 3차 신경. 그 다음에 중내 3차 신경. 중내 3차 신경. 3차 신경 엄청나요. 그래서 이 척추 3차 신경의 신경 다발하고 신경핵, 그걸 이렇게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네. 됐죠? 척추 3차 신경. 네. 그 다음에 뭐가 남은 하면 이쪽에 두 개가, 자, 요거 조금 진짜 특수한 지식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올리브 핵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 올리브 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해봐, 어느 정도인지 이해한지 한번 물어보자, 내가. 지금 이쪽에, 자, 하올리브액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그 당당한 하올리브액이. 지금 여기 하올리브액이 보이나요? No. 근데 하올리브는 안 보이는데 하올리브액의 일부가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 이게 뭐 등쪽 올리브핵. 그게 뭐냐면 등쪽 하올리브 핵의 한 부분인데 하올리브 컴플렉스입니다. 따라서 하올리브 컴플렉스. 그래서 메인, 우리가 주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메인 하올리브 핵이고 그거의 등쪽 부 액세서리, 그리고 도잘 액세서리 하올리브 핵. 따라서 도잘 액세서리 하올리브 핵. 미디얼 액세서리 하올리브 핵. 그 다음에 하올리브액 본체, 이 세 가지를 합쳐갖고 하올리브액 컴플렉스라 그래요. 근데 보통 따질 때는 그냥 하올리브액 컴플렉스 본체만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등쪽 하올리브액, 내측 하올리브액이 보여요. 쪼매네요, 그거는.
하울립은 이거의 한 10배나 커요. 진짜 중요해요. 하울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든지 수영을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운동을 할 때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하울립에서 컴플렉스 그 파일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복합적인 그 액팅 포텐셜이 생겨요. 활성전이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걸 고난이도, 따라서 고난이도. 새로운 고난이도의 기술을 배울 때 하울립이 관여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그 시간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운동 경기가 자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순간 있잖아요. 그 업그레이드 안간힘 쓰고 그 할 때 하울립이 관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운동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 와, 엄청난 큰 핵이 있어요. 일단, 지금 요 핵은 뭐냐 하면요. 요 핵은 뭐냐 하면, 두 개의 신경로 다발이 주로 근접해서 가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스피노살라믹 패스웨이. 스피노살라믹 패스웨이. 트랙 혹은 패스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스피노 넥티쿨러 패스웨이. 와, 기가 막혀서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 자, 간단히 따라서요. 척수 시상로. 척수 거물로. 네. 자, 그럼 이게 운동이요, 감각이요? 감각이지. 척수에서 올라가니까 감각이지. 자, 이 감각은 뭐죠? 척수 시상로 따라 척수 시상로. 네, 이게 바로 통증을 전달하는 메인 루트입니다. 척수 시상로가. 네. 자, 그 다음에 척수 거물로. 네, 이것도 통증의 일부 가지고 굉장히 복합적인 행위를 해요. 그 척수 거물로, 척수 시상로가 한꺼번에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난 정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에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뭐냐면 앰비기우스 누클레스예요. 의문핵이요.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 박사님께서는 그 이유를 뇌 속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종 기적이라 불리우는 이 인간의 능력이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뇌의 작용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